사회적 구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명확한 룰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도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 제도화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2023년은 제도화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해져야 할 것들이 정해지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래소에서는 특정 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연합이 미카 법안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2020년에 암호화폐 관련 프레임워크를 내놨는데요. 그걸 다듬어서 드디어 이제는 서명을 하고 공식적인 법이 되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인을 가운데 두고 손에 손을 맞잡고 둥글게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되고요. 12개월 후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8개월 후부터는 다른 모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이 법안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화답하듯이 유럽연합 에미레이츠 중앙은행에서도 크립토 관련 가이던스를 발표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거래소들이 뭘 하고 뭘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건데요. 전반적인 방향은 친암호화폐적인 규제적 틀을 마련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홍콩의 친암호화폐적인 태세 전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그런데 투자자들에게 혼선이 없으려면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과 UAE가 협력을 한다. 암호화폐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룰을, 비슷한 규칙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겠죠. 이쪽 국민들이 이쪽 거래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더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하면 UAE는 연방증권규제기관이 현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죠. 금융내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회사를 제외하고 암호화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있는 회사를 모집하고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마이누, OKX,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들이 UAE에 진입하려는 의도를 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인 관련 제도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미국 정신 차려야만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도태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반암호화폐를 외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 회사들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기타 등등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견줄 수 있는 대양말을 출시하려고 한다. 자, 이런 트래디셔널 기존 금융에서 스탠다드 차터스, 노무라, 찰스왑 이런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커스터디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든지 아니면 돈을 대줘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같이 그렇게나 심한 하락장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조금씩 대놓고 이제는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테더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던 테더. 테더가 조지아란 나라를 통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시티페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전역에서 테더와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600개 이상의 사업체와 호텔 그리고 식당에서 비트코인, USDT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테더 소식입니다. 테더가 우루과이에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의 97%가 재생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환경을 망친다 이딴 소리가 쏙 들어갈 수 있게 97% 이상을 재생 에너지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에게도 나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데요. 남미에. 이런 나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더가 전체 수익의 15%를 비트코인 매집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잘한 거죠.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살짝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급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가 있었어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테라루나. 얘네들도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데이자부가 아닌가. 태도도 위험한 거 아니야?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가 괜히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 테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고리즘으로 백업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달러와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테더가 지급 준비금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대부분은 캐시 그리고 미국 단기 국채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러 회사채, 커머셜 페이퍼 이런 것들은 싹 다 정리를 해버리고 제로로 만든 상태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사는 겁니다. 돈 벌어서 사는 거다. 지급 준비금이 아니고. 자, 그럼 테더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수익 모델은 뭘까? 1대1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건데 어떻게 돈을 벌까? 테더의 수익 모델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4, 4분기에 테더가 7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장이 그렇게나 좋지 않았는데. 그리고 올해 1, 4분기에는 14.8억 달러. 이렇게나 많이 돈을 벌었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달러를 가져가면 USDT를 발행해서 줍니다. 바꿔주는 겁니다. 거기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야 뭐 돈이 얼마 없으니까 거래소 가서 USDT를 삽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친구들은 테더하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1대1로 백업한다고 했죠. 지금 테더가 8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큰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많은 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800억 달러니까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더가 이 돈 가지고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사겠다. 그리고 그걸로 성이 안 차서 비트코인 채굴까지 하겠다 우리는. 이건 뭐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셀시우스 관련 소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파렌하이트. 이 회사에게 결국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순대로 척척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TX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3AC, 보이저하고 채무 관계가 있는데 이게 아직 해결은 안 된 상태고요. 조율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FTX 피해 보상에 대한 권리를 3AC가 다른 회사에 파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정보가 없고요. 여기 크롤 파산 관리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모든 그런 클레임에 대한 판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AC 관련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 보상에 대한 권리를 다른 회사에 팔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메일을 여러 번 받으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기다렸는데 괜히 이런 친구한테 넘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건 FTX가 1억 달러란 돈을 아직까지 썼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컨설팅 회사에. 이번 파산 케이스 때문에 이 피해 보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엉뚱한 대로 이런 친구들한테 지금 새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런 애들은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파일코인 관련입니다. 얼마 전에 SEC가 파일코인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섰죠. 큐벌랜드라는 장외 거래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코인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규제 관련한 환경 때문에 불안하니까 SEC한테 꼬투리 잡히기 싫으니까 파일코인 우리도 팽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파일코인 알고랜드와 손잡고 XRP 소송이 좀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플 소송만 잘 해결된다면 파일코인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관련 소식입니다. 바이낸스가 익명성 코인을 상장 폐지시킨다고 합니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그리고 폴란드에서 익명성 코인 거래를 중단을 하는데 어떤 코인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 디크리드, 대시, 지캐시, 호라이젠, 피브엑스, 네브코인, 시크릿, 벌지, 파이로, 빔, 모네로 그리고 모바일 코인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규제 준수를 위한 바이낸스의 준비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많은 거래소들이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볼펜 들고 써가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하면서 룰을 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에 괜히 꼬투리 잡힐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코인은 왜 취급을 안 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 이상한 거 하네? 너희들 안 돼. 나가.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조그만한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일단은 다 빼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털으려면 털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이 되고 승인되면 그 다음에 일단은 명확성이 생겨서 좀 자유스러워지는 분위기 안에서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확장하면서 이런 코인도 하고 좀 공격적인 것도 취급하고 문제가 될 만한 건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익명성 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길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작년에 전쟁 났을 때 익명성에 대한 수요가 생겼습니다. 내가 무슨 코인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그러다 보면 익명성의 기능이 필요하네. 그러면 모네로 하냐? 지켓이? 이렇게 되면서 그런 코인들이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수요가 생기고 이런 익명성의 코인들이 뜨거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아니면 익명성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때는 뜨겁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도 고려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제도화적 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을 펼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답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면서 방향이 잡혀가고 어떤 틀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발력 있게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서 나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걸 바로 가느냐, 돌아가느냐, 아니면 쭉 한번 꺼졌다가 기어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길게 바라보면서 이러한 많은 돌발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여유 있게 가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